성생업 상담소 청소년 상담사 용쌤입니다. 학교 폭력이 없는 세상, 가장 행복한 세상입니다. 오늘은 그 학교 폭력의 유형 중 그 데이트 폭력 또는 이제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그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그 이성 친구를 사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라는 건 그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그 권리 그리고 존중받아야 될 어떤 그 인권이 있다. 이런 걸 뭐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권이 어떤 사람은 인권 감수성이 높고요. 어떤 사람은 인권 감수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건 뭐 인권 감수성 그 교육을 받으면 또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교육적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대부분이 이런 그 교육을 다 잘 받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이런 인권 교육을 받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인권 교육이 좀 더 중요하고요. 이런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인권 감수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잘 못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이 좀 낮은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이성 친구로 사귀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친구 사이에서도 흔히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인데 너무 뭐 우리 집에 갑자기 놀러를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내 방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만진다든지 빌려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경계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경계를 무시한다는 표현이 좀 어렵다면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 또는 내 개인 물건들 이런 것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경계를 무시하고 막 들이대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도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유형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도 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거부 의사를 밝힐 때 특히 이제 스킨십과 관련돼서 나는 싫고 한쪽은 스킨십을 하고 싶고 한쪽은 싫을 때 한쪽이 이제 거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명확하고 단호하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의사 표현을 그 능력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요. 안 돼요, 돼요 이걸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웃으면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웃고 있는 그 표정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웃으면서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의 그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근데 안 돼요라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라고 인식하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 말투 이런 게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조금 표정도 좀 단호하고 표현을 조금 단호하게 해서 명확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에 포함돼서 만약 이런 일이 학교 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이 일어났다 했을 경우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이걸 다 헤쳐나가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그랬을 경우 주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랬을 경우 이걸 그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멀리서 따라다니고 내가 가는 길목에 서 있고 늘 지켜보고 이러면 얼마나 그 두렵고 무섭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또는 공권력을 통해서 제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경찰이나 학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청소년의 경우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굉장히 극대화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람이 나빠서 어, 어떤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욕구에 충실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중심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여러 가지로 사귀는 사기에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이게 사건이 조금 심각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그런 경우일 경우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해주되 헤어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라는 게 처음에 한번 형성된 관계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상대방도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냥 헤어져서 그냥 시간을 두고 만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 학교 폭력 사안이 됐을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뭐 특별한 문자 상으로 증거가 남는 경우도 있겠죠. 서로 주고받는 뭐 편지 또는 뭐 SNS,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이제 남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증거가 있다면 그런 증거들을 모아놓고 또는 이제 캡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남녀 간에 이렇게 서로 이성 친구로서 사귀자 이러고 어떤 호감도가 있었던 상태잖아요. 그 호감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늘 이중 감정이 듭니다. 좋았던 것도 있고 또 싫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좀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학교 폭력 사안에 가서 이걸 꼭 처벌해야 되나 아니면 또 용서해줘야 되나 이런 갈등 상황 때문에 진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내가 이걸 학교폭력 사안으로 문제를 꼭 삼아야겠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한다면 정확한 진술 그리고 일관된 진술을 해주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십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적극적 동의. 적극적 동의라는 것은 강압 또는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은 적극적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 뭐 손잡을까? 아니면 뭐 우리 뽀뽀 한번 할까? 근데 손 안 잡으면 손도 안 잡아줘? 와 완전 짜증나네. 이러면서 상대방을 좀 이렇게 푸시하는 느낌. 뽀뽀도 못해? 우리 사귀는 건 맞아?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압력을 넣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적극적 동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스킨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남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좀 주저하거나 상대방이 말로든 표정으로든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내가 물러서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킨십을 하는 도중에라도 상대방이 싫어해서 나를 밀쳐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손을 슬그머니 뺀다든지 이랬을 경우 이것은 상대방이 마음이 중간에 바뀌었구나 거부 의사가 있구나 이랬을 경우에도 빨리 수습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 특히 스킨십을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흥분을 했을 경우 이걸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터득을 하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혹시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다면 자녀들 특히 남자아이한테는 이런 경우로 어떻게 할 건지 서로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되고요. 이제는
그 인권 상대방의 인권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범죄랑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정말 그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이성 친구, 이성 관계를 맺어가기를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해일 경우 있잖아요. 내가 가해자가 됐을 경우 매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가해자의 경우 이 형법과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에서는 어쨌거나 그 서로 상호 공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학교 폭력 사안만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빨리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그 처벌의 수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네, 화해와 용서를 구할 때는 내가 어떤 그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보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칫 그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사안이 학교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형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 그 학교 폭력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형사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받지 않고 또 상대방의 고통을 주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용쌤이었습니다.